이런 데서 사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라고? 누가 한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성격이 대단해 보이죠?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하나코입니다. 대학생 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한국에 반하여 여기에서 취업도 했는데요. 지금은 병원 코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아빠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갈 때부터 반대하셨어요. 무언가를 배우려면 일본보다 발전한 나라로 가야지. 한국에 가서 뭘 배우냐며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극구 반대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편이라 아빠를 설득해주셨고 저는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기 전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다. 왕따시키고 괴롭힌다. 차라리 중국으로 가는 게 낫다 하고 이야기하며 제 한국행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도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항상 한국 친구들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이 과제를 하려면 의사소통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기에 한국 친구들과 팀원을 구성하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도 선뜻 다가와 같이 팀을 이뤄주었고 낯선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과제하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은이랑 가장 친해졌는데요. 다은이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도 조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어서 우리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다은이는 저처럼 외동딸이라 앞으로도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은이네 집에도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저는 무척 긴장이 되더군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기대되더군요. 다은이네 집에 도착했는데 언뜻 세어봐도 아파트가 25층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살다니 다은이네가 부자인가 하는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은 너무 개인적인 궁금한 거라 실례인데 하고 다은이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은이네 도착해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갔죠. 인사를 드린 후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정리한 후 실내화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바닥이 차가워서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거든요. 다은이가 슬리퍼를 준비하긴 했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안 신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긴장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바닥에 온기로 따뜻하더군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편한 대로 하라며 실내화를 주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다은이만큼이나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낯설어서 일단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과일을 다은이 어머님께 전해드리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죠. 어머님은 활짝 웃으시며 너무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해주셨다며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전 손을 씻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기숙사와 식당에서 밥을 계속 먹어왔지만 이렇게 가정식을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온다고 신경 썼다며 차려주신 밥상은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고소한 전들까지 너무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정식은 한국과 같이 쌀밥과 국을 먹긴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을 하고 있자 어서 먹자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본 건 아닌데 정말 집밥이라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심심한 맛의 국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국과 찌개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다은이 어머니께서 집밥을 먹여주고 싶으셔서 해물 된장찌개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개인 접시에 덜어주셔서 먹었는데 일본의 미소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해물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도 먹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양념이 진하면 본래의 재료의 질을 감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진하게 양념하는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입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제 입맛에 너무 잘 맞고 고기의 육즙도 다 느껴질 만큼 신선하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그렇게 감탄을 하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은이 방으로 와서 놀았는데요. 다은이네 집에 다녀간 이후로 다은이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전 한국이 더 좋아졌고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일본보다 선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결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살고 난 후 제 생일을 맞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엄마가 추위도 많이 타는 내가 한국에서 고생할까봐 코타치를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고집을 말릴 수 없었죠. 그렇게 도착하신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집 앞에 다다르자 아빠는 왜 호텔로 왔냐고 집을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러냐고 하셨어요. 전 웃으며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현관문 가까이 가자 아파트 문이 열렸고 아빠는 놀라셨어요. 문이 왜 열리냐고 물어보셔서 앱을 보여드리며 이렇게 앱에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부모님의 놀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제가 날씨가 쌀쌀해서 바닥에 보일러를 좀 세게 틀었다며 웃더군요. 엄마는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며 온도를 낮춰주었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히터나 코타치로 겨울을 나거든요.
탁자 같은데 난로를 피우고 그 안에 발을 넣고 있는 코타츠는 제 애정품이었죠. 지금은 쓸 필요가 없지만요. 그런 방식의 온열기구에 익숙하시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바닥을 뜨겁게 하다니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실내화를 벗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왜 아직도 슬리퍼를 신고 있냐며 편하게 벗고 있으라고 했죠. 일본은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두께별로 다양한 양말을 팔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빠도 신기하신 듯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요. 아빠가 혼잣말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이거네, 창이 이중창이네요. 거기다가 보기만 해도 유리가 엄청 두꺼워 보였어요. 아빠가 유리창을 한참 보고 계셔서 제가 뭘 그리 유심히 보냐고 물었고 아빠가 이중창이 신기해서 그렇다고 하시며 일본 집은 목조 주택이 많아 이중창은 잘 없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은 대부분의 집이 다 이중창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얇은 창문에 목조로 된 집이 많아 정말 추운데 습도 높은 여름과 지진을 대비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단열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보일러가 있긴 한데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어 너무 비싸서 쉽게 못 틀기도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아파트가 새삼 좀 신기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도 한국 아파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설이 좋은 것을 살면서 겪었지만 사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보고 놀라는 부분 역시도 이러한 점 때문인데요. 외국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점점 고급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들은 단순한 거주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한국의 아파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헬스클럽, 골프장까지 단지 밖을 벗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참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의 변화는 효율을 중시하고 기술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과도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해 일반화할 한국의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도 한국만큼 편하게 산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건축물을 만들었고 이제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파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효율, 빨리빨리의 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빠도 새삼 한국의 기술에 놀라며 그동안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아빠가 실망할까봐 호텔로 온 거 아니냐며 의심하셨지만 집안 구석구석과 단지 내를 둘러보시더니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집 구경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에게 맛있는 한식을 대접하겠다고 하자 아빠는 기대도 안 한다며 깔끔한 일본 음식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도 입이 짧고 맛있는 것만 드시는 미식가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간장게장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돌솥밥에 간장게장 정식이 나오는 곳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게가 정말 비쌉니다.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에 게와 관련된 요리를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아빠는 간장게장을 보시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맛을 보고는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간장게장에 미칠 듯한 감칠맛에 특별함이 더해져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냥 쌀밥도 맛있을 텐데 금방 한 돌솥밥이라니 정말 환상의 맛이었죠. 제가 게딱지에 밥 한 숟가락 넣고 비빈 후 아빠에게 권하자 아빠는 한 입 맛보셨고 이렇게 맛있는 게요리를 처음 먹어본다며 정말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간장게장을 다 드셨답니다. 유난히 이 집이 맛있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한식이 대부분 맛있는데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음식이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양을 적게 주는 반면 한국 음식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풍부하게 사용하여 맛이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롭다고 했습니다. 주는 양도 넉넉하게 주어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고요. 아빠는 다른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그럼 가는 길에 빈대떡과 막걸리를 사가자고 했습니다. 따뜻한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너무 좋다며 방바닥에 누우셨어요. 아빠도 처음 반응과는 달리 소파에 기대서 앉으시며 바닥이 따뜻하니 온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잠시 누워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빈대떡을 데워오니 글쎄 두 분 다 잠든 게 아니겠어요. 따뜻한 온돌바닥에 사르르 눈이 감기셨던 거죠. 제가 아빠에게 저 혼자 다 먹는다고 하자 두 눈을 뜨시더라고요. 고소한 빈대떡 냄새에 눈을 뜨신 거죠. 그리고 저희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한 빈대떡에 막걸리. 일본에서는 보통 맑은 술을 많이 마시기에 막걸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평소 와인을 좋아하시는 엄마는 막걸리에 매우 관심을 보이셨죠. 제가 막걸리 잔을 내오자 아빠는 이런 이상한 그릇에 막걸리를 먹는 거냐며 강아지 밥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한국 술은 한국 잔에 부어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술잔을 잡은 아빠에게 막걸리를 따라드렸습니다. 조심스레 냄새를 맡고 한 모금 드시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셨어요. 엄마는 어머 이거 뭘로 만든 거니?
라고 하며 매우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가 쌀로 만든 거라고 하자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부드럽다고 하시며 적당히 탄산감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목 넘김도 좋다고 하시며 일본에서도 살 수 있으면 또 먹어보고 싶을 만큼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밥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잡막걸리 등 지역의 특산품을 넣은 특별한 막걸리도 있다고 이야기하자 다 먹어보고 싶다며 또 한국에 와야겠다고 웃으셨어요. 제가 엄마와 이야기하는 사이 빈대떡을 드시던 아빠는 어느새 반 이상을 드셨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동시에 아빠를 부르자 화들짝 놀라시며 김치와 야채, 고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바삭하면서도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고 어서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누구보다 걱정하셨던 아빠는 제가 사는 집과 먹는 음식을 보고 이제는 걱정이 없으시다며 오히려 엄마 아빠도 한국에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역시 한국은 와서 보고 느껴야 진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동극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